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5월 17일 새벽 1시 15분. 차트를 보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또 갔네요. 이거 스파이 차트고요. 어, 이건 뭐 이렇게 선을 막 작작 그어 놨는데 선 없이 그냥 차트 구조만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디케이터를 켜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제 이건 아무것도 안 켜고 볼륨만 켜놓은 차트예요. 그런데 뭐 피보를 그어 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차트가 어떻게 갈 거냐. 계속 이 구간 굉장히 오랫동안 쪼고 있죠. 여기 고점 하이를 친 이후로 4월부터 해갖고 지금 한 달 동안 그냥 계속 이건 뭐 횡보죠. 박스 튼 횡보인데 요거 그리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이아몬드 패턴은 뭐 읽기 나름인데 다이아몬드 패턴은 보통 상방에서 혹은 그러니까 끝에서 위든 아래든 끝에서 나타난다라고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쪼기 때문이에요. 쪼은 다음에 컨설리데이션 내리든지 올라가든지 컨설리데이션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방향을 결정하게 되면 움직임이 커질 수 있어서 리버설을 의미하는 패턴이라고 읽어요. 무슨 다이아몬드냐면 여기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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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근데 다이아몬드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 이렇게 박스를 틀은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컨설리데이션을 한 거죠. 지금 한 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달 동안 컨설리데이션을 했는데 이게 하방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아래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쪼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러면 30분 차트에서도 시그널 주듯이 이렇게 시그널 한번 훅 준 다음에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고 이러면서 쪼은 다음에 뭐 결국엔 삼각 패턴 두 개 붙여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왼쪽 건 안 보고 오른쪽 것만 보면 이제 플래그 삼각 패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브릭아웃 하고 그다음에 뭐 차트 구조에 있는 거 보통 이렇게 되면 여기 한 다음에 올라서 안 깨면 이렇게 뭐 상방 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그 주가가 움직이는 움직임 자체를 생각해서 하면 패턴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지금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추세를 따라서 올라갔잖아요.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요거를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 저점 선이 완전히 뭐라 그랬지? 한 칸 올라갔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그려 놨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해하기 힘들고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만드는 그 매물대를 이해를 같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이만큼 하락한 후에 리버설 만들고 그다음에 요 박스를 깨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으세요? 안 쉽나? 여기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리버설에서 올라갔죠. 올라가고 나서 지금 여기 아직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안 깼다라는 거예요. 가려면 이거 안 깨고 간다고요. 그래서 요거 뚫고 올라가서 밟으면 그 제가 디스코드에 써드렸던 것처럼 그 밟고 나서 더 위에 가격을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불리시 케이스가 있고 베어리시 케이스가 있고 어,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유연하게 생각하려면 도대체 뭘 기준으로 유연을 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2년치 보면 되나?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서 지금 여기 저점 찍고 올라가서 요거 안 깨고 여기서 박스 만들었죠. 박스만 여기는 아까 지금 여기는 요거를 저점으로 해서 여기를 요만큼을 본 거였고 지금은 여기 이게 10월 저점이죠. 10월 저점 찍고 여기를 안 깼죠. 갈라면 요거 안 깨고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박스가 좀 크단 말이지.
박스가 좀 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박스 틀어주고 있고 요렇게 돼서 딱 찍고 가면 거기가 백업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LPS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last point of support. 여기가 last point of support를 만들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리테스트 하냐. 그러니까 여기를 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쪼개서 말해서 지금 장이 만약에 차피하게 움직이면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굉장히 뭐 별거 없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런데 요 안에서는 굉장히 변동이 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요거를 일단 여기를 깨는지 안 깨는지 봐야 돼요. 요걸 깨고 내려오면 반등하면 그때가 매도 찬스가 될 수 있어요. 익절을 다시 해갖고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찬스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여기서부터 올라온 요거를 보는 거고 아까 봤던 그 큰 그림에서는 요 자리를 깨면 안 되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381. 그래서 제가 380 거기 그러니까 381이네. 근데 어쨌든 요선 요거를 깨면 머리 아파진다라고 한 게 그 이유에서예요. 여기 안에서는 차피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저점부터 올라간 거에 38 라인이죠, 여기가. 여기까지는 노이즈예요. 이게 사실 노이즈야. 아, 여기까지가 노이즈구나. 23.6. 여기까지 여기 고점 찍고 여기까지는 노이즈였는데 이거 상승한 거에 조정을 한 거예요, 지금. 요거 상승한 거에 여기까지 38라인까지 조정을 했고요. 38라인을 이제 깨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깨면서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깨서 뭐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만약에 이 만약에가 정말 싫은데 이 요 자리를 만약에 38 라인을 깨게 되면 왜 머리가 아프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시 조금 더 길게 해서 요 자리를 깨게 되면 이제 저점을 이 10월 저점을 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저점 테스트하러 가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게 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주봉 200선을 다시 뽀개러 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주봉 200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정말로 그러니까 베어 마켓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뭐 저점에서 죽고 홀드하는 애들은 홀드인데 해지를 이렇게 올라올 때도 해지 어디서부터 잡았지? 뭐 띄엄띄엄 잡았으니까 어디서부터 잡았는지 몰라요. 어제부터 잡은 해지도 있고 뭐 반도체는 미쳐서 올라가니까 전에 왜 제가 엔비디아에서 거기 뚫고 올라가면 내가 거기에서부터는 단기탑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자리 뚫고 나면 그건 내가 틀린 거다. 그러면 상방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게 되면 내가 거기까지 봤는데 그걸 뚫고 올라게 되면 이제 차트가 바뀌는 거죠. 차트가 바뀌고 나면 유연하게 다시 바꿔서 어떻게 볼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쫓아 올라가는데 이제는 다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근데 들고 있는데 그걸 또 자르기는 아까운 거야. 왜냐면 밑에서부터 들고 왔는데. 그럼 해지는 잡긴 잡아야겠는데 모르겠는 거죠, 지금. 사실 이게 이렇게 올라갈 게 아닌데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볼륨이 이렇게 줄면서 올라갔잖아. 줄면서 올라가고 쪼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튀어도 튀긴 튈 건데 한 가지 더 여기 이제 시즈널리티를 저는 좀 잘 챙겨 보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어닝에 따라서 특히 개별주는 특성 있는 개별주들은 시즈널리티가 되게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5월에 팔고 떠나라가 여긴가 보죠. 그래서 5월부터 6월 10일 요 사이에 이렇게 한번 딥을 주고 그다음에 다시 7월부터 해서 올라가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주서라. 뭐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6월 저점에 살려고 하죠. 그리고 그게 메모리별 데이 대비해 가지고 아마 항공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주는 개별주대로 시즈널리티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주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갑자기 어떤
변수가 생길 수는 있어요. 100%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게 되면 바닥을 주게 되면 아마 다시 오는 반등에 한번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9월에 다시 한번 9월, 10월 해서 딥 주고 바닥 여기 이렇게 한 번, 두 번 찍고 세 번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왜 어, 연초에 팔고 나면 3월부터 해갖고 10월까지 이렇게 매수자리를 준다. 그게 이건 지수잖아요.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안에 있는 주식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가 먼저 갔다가 얘가 먼저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섹터 로테이션도 되고 하는데 지금 너무 편중돼서 7개 주식만 막 올라가고 다른 애들은 마켓 프레스가 좀 안 좋은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평균적인 이런 시즈널리티는 이렇다. 그래서 한번 어, 딥을 주게 된다면 다시 상승해서 올라갈 때 다시 단기 탑을 8월에 줄 수 있다. 그래서 9월 초까지 해갖고 한 번 또 상승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딥이 한 번 오는데 이제 조건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이제 선 차트로만 볼 때도 이게 상승해서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올라갔죠. 여기서 만들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정을 한 거야. 조정을 했는데 이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에 탑 요거를 지키고 올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9월에 조정 오면서 이런 시즈널리티 이런 모양새에서 요거 깨고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더 많이 하락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해서 깨고 왜냐면 100%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조건들이 뭐 것이야 어떻게 되는지 그건 상황이 생겨야 알 수 있는 거고 이미 만들어진 조건은 사실은 주식이 올라가기 좀 무겁다. 무거운 조건이니까.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근데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는 왜냐면 어, 홀드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자체는 분리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홀드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지를 걸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 이건 진짜 너무 변동이 큰 주식이면 털어 나오고 그러니까 변동이 크다라는 게 그러니까 시즈널리티가 너무 강한 애들 뭐 델 같은 애들은 한번 던지고 나면 다시 잡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6월에 다시 주스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투자 스토리 이건 투자 트레이딩 스토리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들 늘 가지고 그러니까 델 같은 경우엔 저는 코비드 저점부터 쫓아오면서 지금 몇 년째 계속 걔를 들고 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항공주는 안 하는데 왜 델만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다른 항공주도 가끔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조금 익숙하게 볼 수 있고 많이 공부하는 주식들. 대신에 저는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거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그거는 이건 테마성이라고 그러기도 그러고 근데 반도체도 얘도 아마 6월에 줍는 게 맞을걸요? 시즈널리티가 기억에는?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구간 안에 주술 자리를 준다는 거죠. 요 구간 안에 10월까지 해서. 근데 이거는 지금은 금리 때문에 이건 이번에는 달라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건 그냥 평균적인 거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시즈널리티를 켜놓고 주가 대비해서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걸 체크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차트를 리뷰를 제가 하느냐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 모양 보면 요 구조가 여기서 깨졌죠. 모가지가 딱 떨어져 나간 게 요 자리죠. 여기. 여기서 목 따고 내려갔죠. 그래서 헤드앤숄더 만들고 따고 내려가서 여기 리테스트 한 다음에 실패해서 이렇게 쭉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리테스트 했는데 가지도 못하고 여기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로월 하이 치고 로우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여기 보시죠. 이렇게 해서 얘가 올라갈 거였으면 이렇게 갔었어야 돼요. 여기를 테스트하면 안 됐다고. 근데 여기를 이제 요거를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와서 이제 여기를 테스트했죠. 그러니까 요런 걸 깨게 되면 요 자리까지 내려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테스트하고 다시 브레이크아웃하고 올라가서 지금 여기 다시 이렇게 만든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갈 생각이 있으면 2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SPX 기준을 이거는 이제 SOXX인데 지금 차트 구조상 차트 구조를 그냥 맨 차트에서 보고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SPX로 아까 제가 그 디스코드에 떠든 거 그게 뭐냐면 여기 그러니까 반도체는 잘 갔어. 잘 갔는데 뭐 조정을 좀 세게 받기도 했잖아요. 얘는 지금 아직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단간에 얘는 여기까지 오면 얘 아까 그 SOXX가 했던 것처럼 요거 요렇게 해놓고 여기를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뚫고 내려와서 여기 테스트 했죠. 그래서 여기 테스트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기서 박스 치고 여기 박스 쳤죠. 매물대 만들었는데 요거 깨고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 테스트하고 화살표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여기 테스트 여기 테스트 했는데 실패하고 떨어져서 다시 여기 지지받는 저점, 요 저점, 여기 테스트 했죠. 여기가 3,8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깨지면 이것도 굉장히 강한 지지니까 깨지면 머리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지키나 봐야 하고 반대로 만약에 상승해서 올라갈 거면 4,300 여기 위쪽 일단은 여기 4,157 그래서 스파이로 415 정도 뭐 해서 그거 뚫고 올라가서 4,200 여기가 그러니까 지수로 보면 스파이로 보면 요거 자리가 조금 가격 자리가 완전히 매치는 안 되긴 해요. 그래서 같은 자리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뚫고 올라가서 요 자리를 그래서 제가 스파이 430 위로 올라가는지 봐야 하고 만약에 4,440 4,400인가? 4,539네. 나 왜 4,400으로 봤지? 그래서 요거 만약에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지지받으면 다시 4,000을 테스트하는 일 없다. 여기 테스트하는 일 없이 다 이거 끝내고 이거 전고 확인하러 갈 수 있는 차트가 되는데 그럼 지금 오느냐? 그건 아니고요. 인케이스 그렇게 해갖고 차트가 만들어진다면 큰 그림으로 만들어진다면 여기 뚫고 올라가서 받으면서 요거 깨지 않는 한 올타임 하이 테스트하러 가고 브리크아웃 하는 찬스 보는 차트 불리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요거 어, 4천 먼저 테스트 하겠죠. 38라인 요거 테스트하고 깨지게 되면 요렇게 테스트 할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 했을 때 요 3,800을 지키는지를 봐야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왜 갭으로 이거 스파이로 봐야 되지? 이거 스파이로 봤을 때 요거 저는 요 갭 요게 커먼 갭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커먼 갭이라고 생각해서 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테스트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들겼어요. 한 번, 두 번 두들겼어. 두 번 두들기고 올라왔는데 지금 어닝도 잘 나오고 뭐 AI 뭐 난리 났잖아요. 뭐 요거 올라가려면 갈 텐데 못 가고 있잖아. 왜 못 갈까? 7개 갖고는 가기가 힘든 거지.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아까 설명한 그 415 요 라인 밟고 디디고 올라서는지 그리고 요 고점 뚫어야겠죠. 그래서 요거 뚫고 올라가는지 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요거 테스트하는 선 408선 깨지면 여기 당연하지 뭐 여기 깨지면 요거 테스트하러 가는 거면 당연한 건데 요거를 테스트했을 때 요걸 깨고 내려온다면 그 다음에는 요 4천짜리 400짜리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400짜리죠. 그런데 반대로 430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게 되면 다시 요 밑으로 여기 이거 테스트하러 오지 않는다. 만약에 진짜로 무슨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미쳤어요. 그러거나 이제 파동 길이가 다 돼서 생명이 다하면 그러면 그때는 테스트하러 올 수 있겠지만 들어 올려서 이렇게 가는 길에 그 트렌드가 끝나기 전에는 여기 테스트하러 안 온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 그럼 지금 당장이냐? 그게 아니라 브리크아웃을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위쪽으로 봐야 되고 왜냐면 많이 올랐다고 쇼치고 많이 내렸다고 바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갭 같은 거 볼 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거 되게 헷갈리잖아요. 왜냐면 뭐 이거 브리크아웃 갭인지 뭔지 그거 알게 뭐야. 그걸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아, 요게 아니라 잠깐만. 그거는 이제 트렌드의 끄트머리에 생겼느냐 아니면 트렌드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생겼느냐 중간 끄트머리에 생겼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보거든요. 잠시만요. 이렇게. 예. 이렇게 됐을 때 요 갭을 만들었을 때 요 요 갭을 만들었을 때 여기가 사실은 이제 브레이크아웃 갭이 여기에서 여기 딱 올라가면서 브레이크아웃 갭이 요거는 브레이크아웃 갭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왜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테스트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가 이제 트렌드가 이제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테스트할 자리가 이제 요 갭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 갭이 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 커먼 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 요 자리. 그러니까 뭐 일봉에서는 그러니까 주봉 그러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시작점이었는데 주봉에서는 트렌드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갭이에요. 그래서 트렌드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얘처럼 이렇게 이거는 하방이네. 상방. 상 어이구 주봉으로 상방인 적이 되게 오래됐나 봐.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그러니까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딱 주봉에서 생기면서 요렇게 여기도 갭이 여기 갭 있죠. 여기 갭 보이세요? 너무 쪼만해서 안 보이나? 아, 여기 이렇게 여기 갭이 있죠. 그래서 트렌드가 이렇게 주봉으로 트렌드가 이렇게 생기면서 요렇게 만들어지면 이거 브레이크아웃 갭인 거죠. 요 갭 브레이크아웃 갭 살아있는 애 또 있나? 어, 여기 저점. 이건 꼬리로 이건 갭 아니고 요거 하나일 거예요. 아마 살아있는 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바닥치고 올라가면서 생긴 그 브레이크아웃 갭이에요. 근데 요 갭은 이거 궁금하다. 어디까지? 294. 여기. 이거는 이제 살아있는 애예요. 그러면 코비드 저점부터 올라간 이 모든 파동을 나가리 시킬 거면 얘가 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얘는 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트렌드가 생기면서 생기는 초창기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트렌드가 없는 상태에서 생긴 갭이기 때문에 아마 테스트에서 필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생각은 하기 나름이긴 한데 다른 데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서 트렌드가 없는 상태에서 생긴 갭들은 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봉에서는 시작점인데, 그러니까 주봉, 일봉, 월봉 뭐 이제 같이 좀 길게 그림을 보려면, 그러니까 길게 길게 에, 시간 차트를 긴 차트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짧게 짧게 보는 것보다. 왜냐면 단타를 쳐도 트렌드가 살아있을 때 쳐야지 트렌드가 없을 때 주봉에서 지금 트렌드가 생기는 이렇게 트렌드가 여기는 이제 뭐 차피한 마켓이기 때문에 이건 상승 트렌드가 아니지만 5년짜리. 자, 이렇게 주봉에서 이 트렌드 노이즈 밸런스 있죠. 이게 트렌드를 나타내는 거예요. 얘가 50까지만 찍고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60에서 얘가 여기 60선이거든요. 여기 60. 60에서 이렇게 상향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특히 주봉으로 만들어지면 이건 계속 상승 트렌드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얘가 여기 뽀갤 때까지. 여기 뽀갤 때 어떻게 익절하고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여기서 막 저점 잡겠다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캐시인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 트렌드 생긴 다음에 사도 된다라는 거예요. 불장이 새로 시작했을 때 요렇게 해서 요거 치고 올라갈 때 요렇게 사서 이만큼 요까지 이만큼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안 짧잖아. 얼마나 먹는 거지? 15일. 그러니까 8개월 먹는 거죠. 8개월 동안 올라간 거죠. 이만큼을 그냥 맘 편하게 들고 홀드하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 잡아보려고 하다가 여기 이거 훅 찍고 내려가면 이거 손절치고 이거보다 올라가는 길에서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러면 지금은 트렌드가 있냐? 없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나왔다면 진짜로 굉장히 나는 롱하게 보고 막 그런다라면 사실 지금 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트렌드 생길 때까지. 그래서 요거 투를 때 사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여기 꺾일 때 여기 이렇게 딱 뭐 여기 90 찍고 내려가면 요럴 때 뭐 여기까지 뭘 기다려. 그래서 팔고 그다음에 다시 트렌드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이거 투자? 이거 투자라고 볼 수도 있고 롱텀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막 저쪽 10월 저점에 못 사서 막 손가락이 지금 근질근질해서 지금 따라 타면 어떻게 돼? 불안하지. 저는 이제 안 사지. 불안하니까. 왜냐하면 사면 그렇다고 안 하나? 쇼텀 트레이딩 안 하나?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짧은 차트를 보고 하고 그 다음에 해지 잡고 하고 언제든지 개떡락할 수 있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거는 단타는 근데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또 본인이 하는 트레이딩에 뭔가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5분봉을 보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없어. 트렌드가 없어. 그냥 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 올라와서 50 찍을 때 이게 하방으로 찍으면서 하면 하방 트렌드가 나오는 거고요. 하방 트렌드가 나오는 데가 어디지? 여기는 상승 트렌드였죠. 여기 찍고 올라갈 때. 요때 사갖고 요거 뽀갤 때 여기서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쳤을 때 시그널 줬을 때 나와도 되고 여기서 들어가서. 그래서 트렌드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저점 여기서 저점에서 이거 저점에서 사나? 이 저점에서 안 산다는 거지. 언제? 여기 트렌드 생겼을 때 여기 어디야? 똑바로 똑바로 여기에서 사는 거죠. 여기에서 사서 뽀갤 때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거 시그널 주면 그러니까 요것만 요 트렌드 퀄리티만 보면 노이즈 밸런스만 보면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해서 뭐 구조 깨지고 이러면 같이 컴바인해서 그러면 조금씩 더 발전하겠죠. 또 요것만 갖고 트레이딩 한다면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건 짧은 시간에는 되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일봉 뭐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봉 밑으로는 안 보니까 요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아까 설명한 그런 차트 구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지.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면 요 자리를 깨면 안 돼요. 이렇게 깨면 여기 요 자리 테스트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테스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들어가. 근데 이거 깨면 도망가야 돼요. 뭐 요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테스트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요 자리 요 탑 자리 여기서 딱 브레이크아웃 할 때 들어가서 여기에다 손절을 잡는 거죠. 요 라인 깨면 아웃. 뭐 그렇게 해서 트레이딩도 스토리를 갖고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돼요. 너무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 같이 섞어서 얘기하면 헷갈리실까 봐 요 두 개만 딱 잘라서 설명하고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아들이 와요. 다음 주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준비할 때죠. 언제 사야 되든지 사야 되죠. 뭐 오늘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뭐 1년 후에는 경기 회복이 온다. 저도 너무 그 말에 동감해요. 내리면 살아. 그 말에도 너무 동감을 해. 너무 동감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간을 잘 보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뭘 들고 올라갈 건가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공부하기 참 좋은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 트렌드 노이즈 밸런스랑
그다음에 요거 차트 구조 같이 섞어서 설명을 드려 봤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